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실 분이 이제 8분밖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장관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합의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정부 기존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합의에 기초해서 돌아가신 분과 포함해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모든 한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고 전 세계 각지에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관 현재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예, PPT 한번 떼어주십시오. 예. 지금 외교부 답변 자료에 의한 겁니다. 현재 해외 소녀상은 총 18개이고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대만, 필리핀 등 주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마닐라에 세웠던 소녀상은 4개월 만에 없어졌고 독일 카셀대 안에 설치한 것도 1년이 안 돼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다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하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조차도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전체 ODA의 상당 금액 39% 이상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베를린 평화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민주당 대표단으로 제가 직접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언급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카셀대인 모 지역의 일본 총영사가 그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했답니다.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소녀상, 특히 해외 소녀상 문제는 민간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더 보십시오. 소녀상 건립 주체가 모두 민간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현지 한인회나 개인이 세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건립에 함께했습니다. 해외 설립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고 개막식에는 지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할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소녀상 건립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권장할 것도 아니고 방해할 일도 아니고 민간 주도에 맡겨라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소녀상 문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원인과 저희들의 우려 사항을 일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뒤에서 움직인다는 게 확인되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총영사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이 소녀상을 그거는 누구에게 들으신 말씀이신가요? 그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지자체가 건립 주체이고 설립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부지를 관할하는 정부의 허가를 뜯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나 현지 대사관에서 왜 철거를 해야 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의 압력으로 철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는 했습니다. 소통도 했고요. 베를린에 가보니까 필요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 밖의 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못하니까 국회는 제가 직접 베를린시와 또 독일 연방회의 미테구를 방문하고 협의하는 건 아닙니까? 외교부는 왜 과거사 대행에 소홀하십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합니다. 2025년 예산 정부 제출안을 보면 일제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대응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14억 2,600만에서 2024년 8억 1,200만 원, 2025년에는 7억 6,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사 대응을 이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예산 액수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판단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위안부 문제 등은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